방 장외 홈런처럼 쭉 퍼지는 수익률을 위한 주식쇼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리나입니다. 오늘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하지만 매수 강도는 외국인이 더 높았습니다. 이틀 연속 오르면서 1870선까지 회복을 했는데요. 지표도 또 마침 좋았고 유럽 쪽에서 특별하게 나온 추가 악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강보합 정도 조금만 올랐는데요. 반등의 커다란 모멘텀이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과연 시장은 언제쯤 추세적 상승세를 띌 수 있을까요?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보는 눈 키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주식쇼 스트라이크는 역시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부는요, 전문가로부터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략을 들어보는 이른바 내일장 업앤다운이란 코너와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 누가 더 포트에서 수익률을 가장 많이 내는지 최고의 전문가를 가려내는 이름하여 1인자를 찾아라라는 코너까지 1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는요,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으로 들어보는 이른바 리치맵의 9회말 투아웃이라는 코너와 또 종목 상담이 이제는 2부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대문 문패를 바꿔 걸었죠. 도와줘요 리치맵이란 이름으로 여러분들 종목을 봐드리고 있습니다. 내일장 위한 홈런주도 2부에서 공개되니까 2부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실 여러분들의 멘토님 두 분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성대 전문가님, 박준남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수용 장우 씨 없으시니까 어때요? 네, 뭐 시원섭섭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월요일 날까지만 해도 뭐 장우 씨가 없어서 뭐 네. 좋다. 이제는 네. 뭔가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이제 같이 하셔가지고 이제 분위기도 좋고 네. 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안 계시니까 왠지 좀 섭섭하고 그럽니다. 네, 혹시 오늘 2부에 이성대 전문가님이 하시고 2부에 또 김수용 씨가 나온 걸 의식해서 지금 그건 아니에요. 예, 원래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박준남 전문가님, 네. 장우 씨 없으시니까 어때요? 뭔가 좀 허전합니까? 아니면 이제 뭔가 혹을 떼는 것 같은? 그러니까 분위기는 좋았었는데 또 네. 없으니까 예. 생각은 또 어깨가 또 이렇게 그만큼 책임이 그 시간만큼 분위기는 좋았었는데 눈은 예. 뭡니까? 분위기는 뭐 내용도 알차고 뭐 나름대로 이게 저 전문가들의 그 또 영역이 더 넓어진 것 같아요. 또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예, 그건 맞아요. 메꿔야 되니까. 제가 느끼기에도요, 우리 전문가분들이 이제는 김수용 씨, 장우 씨의 포트 수익률을 높여줘야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 포트의 수익률을 높여야 누가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전문가인지 저희가 가리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이 되셨다. 어제 그제 그런 모습을 좀 보기도 했습니다. 자, 두 분에 대한 상세한 소개, 어떤 장기가 있으신 분인지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먼저 1인자를 찾아라 진행 방식부터 알려드립니다. 1인자를 찾아라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입니다. 주어진 돈 1억, 매일 2명씩 총 10명의 전문가가 일주일간 각자의 포트를 작성하고요. 한 달 동안의 총 수익률을 통해 순위를 가리게 되겠습니다. 일단 매주 금요일마다 한 주간의 수익률을 중간 집계하고요. 월간으로 최종 순위를 정해서 1인자와 2인자를 가리게 됩니다. 자, 이제 룰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박준남, 이성대 전문가님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이성대 전문가님부터 만나보시죠.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한다. 성장주,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만에 분산 투자로 위험도 최소화한다.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중대형주 추세 파동을 통한 스윙과 운용 전략, 거시 미시경제 변곡점을 통한 리스크 관리, 실적과 성장을 경계한 주도주 파도 타기 운용 전략을 구사한다. 주식 천왕의 상위 1% 투자 전략 지금 공개합니다. 네, 주식 천왕 박준남 전문가님 그리고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 전문가님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하는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시장 분석부터 해보고 이른바 내일장 얘기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시장이 유럽에 관심이 크게 있다가 이제 급격하게 미국 쪽 지표 그리고 우리 기업의 실적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뭔가 좀 성격이 바뀐 듯해요.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데도 경기 부양 기대감, 또 지표 네. 좋으니까 좋은 대로 받아들이고 실적에 대해서도 뭐 눈높이가 낮아졌으니까 더 좋다. 이런 분석까지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이제 며칠 전 이제 경기 지표가 상당히 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이 상당히 좋게 반응을 한 게 전반적인 시장의 기대감을 얼마나 반영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 맞추기 장세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글로벌 시장, 특히 이제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 최근 저점 대비해서 상승 추세로 돌아서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우지수라든가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별로 오르지 못하고 계속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상대적으로 싼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그리고 특히 이제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키 맞추기 장세가 저는 이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유럽 시장이 좀 안정될 거라는 이런 기대감이 전체적인 증시 상승의 저는 원동력이 지금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지난번에 이제 EU 정상회담에서 별 이렇게 좀 내용을 대부분 다 기대를 하지는 않았었지만 상당히 좀 기대 이상의 내용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네. 좀 올랐었는데요. 만약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지수는 크게 밀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보면 이제 유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각국이 뭐 그때 당시에도 이제 고민은 했지만 이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잘 모이고 적극적으로 이제 대처를 하면서 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시장에는 믿음을 주는 유럽 시장이 해결될 거라는 믿음을 주는 이런 신호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를 하면서 최근에 이 정도 이렇게 강력하게 사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원화가 강세 보였던 것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우리 박준환 전문가님의 평가도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 EU 정상회담 얘기를 하시니까 뭔가 진일보한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데 대해서 다들 공감은 하지만 또 약간의 회의론적인 시각도 있어서요. 뭐 근본적인 대책은 결코 아니다. 그렇다고 또 평가절하할 수도 없어서 이 유럽 쪽에 대한 지금 현재 정책이 나오는 결과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믿는 것이 딱 맞는 적정한 수준이 될까요? 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유럽 쪽으로 보면 이제 스페인 때문에 그 IMF의 20의 큰 하도가 돼가지고 일단 유럽 그 정상들의 회담이 이루어졌었죠. 그 주체들은 프랑스 쪽과 그 독일 쪽이었는데 이번에 EU 쪽에서 뭐 그 ESM 유럽 안정 메커니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자원을 확충받고 지원을 받기로 국채 매입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스위스 쪽에 부동산 또 버블 문제가 또 터져가지고 네. 그 부분도 또 이렇게 뭐 어차피 그쪽에도 부동산 버블 때문에 그 타격을 가장 입을 수 있는 부분이 또 은행이잖아요. 근데 은행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부실 채권이 또 이루어짐에 따라서 S&P에서도 또 불가피하게 또 신용 등급을 강등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그 EU에 대해서 뭐 EU의 그 정상 합의를 이루었지만 지금 지수가 그 다우 지수나 국내 지수나 물론 유럽 지수들은 뭐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단기적으로 상승을 돌렸느냐, 중기적으로 돌렸느냐,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크게 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밑방향을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환율대에서 들어오는 방향도 그렇고 또 앞으로 지금 당장 뭐 스위스나 포르투갈이나 뭐 기타 뭐 핀란드나 네덜란드나 기타 국가들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하도가 되지 않고 일단 급한 불은 껐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호재는 우리가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국내 지수가 지금 1850에서 1700에서 지금 왔다 갔다 횡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에서. 근데 사실 지금 엄청난 그 변곡점에 지금 상황에 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추세가 단기 추세하고 중기 추세가 두 가지 있지만 단기 추세 같은 경우는 쉽게 꺾였다가 쉽게 또 올랐다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중기 추세를 보시면 제 지표를 보면 아마 그 문턱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1700에서 1700을 완전히 1700이나 1600에서 그쪽을 하향 이탈을 한다면 다시 우리가 1800 이하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만약에 유럽이나 그 미국 쪽에서도 그 유럽 쪽에서 또 한 번 다른 타 국가들의 또 그 국채 매입이나 또 그 자본적인 부실 채권이 문제가 다시 드러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핀란드나 네덜란드 쪽에서 이제 국채 매입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쪽 부분은 이 나라들은 그만큼 유럽에서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또 20이나 ESM 쪽에서 그 의장석이 많이 또 자석이 적어요. 어떻게 하면 지분율 쪽 그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스페인 쪽에서 그 ESM이나 EU 쪽에서 22를 통해서 자본을 확충을 받고 지원을 또 받으면서 국채 매입을 하기로 했는데 이쪽에서 좀 반대가 좀 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이탈리아 총리도 뭐 반대를 무릅쓰고 뭐 국채 매입을 또 성공적으로 이뤄내겠다 하고 하는데 주변 인근 국가들도 아마 만약에 핀란드나 네덜란드도 부정적으로 국채 매입 반대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인근 국가들의 스페인 쪽이 나빠가지고 안 좋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 하나도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말은 이렇게 언론에서 떠들고 있지만 사실 단기적으로는 이쪽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성공적으로 끝나서 자기네들도 그 부족한 부실 채권이나 국제 매입 쪽도 금리 쪽에서 같은 영향을 어드밴티지를 받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아마 상승 방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내일장 전망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가 열리지 않는 가운데 내일장 과연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 먼저 이성대 전문가님 상승인지 하락인지만부터 말씀만 해주시죠. 내일장은 상승입니다. 좋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네. 월요일부터 다들 상승을 외치셨습니다. 박준현 전문가님은 내일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 이렇게 조용조용 얘기하세요? 예, 좋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항상 좀 하방을 보다가 어차피 또 상방을 다 나와 있는데 굳이 그걸 또 장기 중장기 관점으로 말할 필요는 없어서 예, 단기적으로. 이제 이유 제가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성대 전문가님 내일장 오를 것이다.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수상으로 다른 나라, 뭐 대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로 비교하게 된다면 분명히 한 1920, 30, 뭐 1950까지도 올라와도 크게 무난한 그런 상황인데 많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라갈 것 같은 이유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거의 2조 가까운 이제 선물 매도를 쳐놨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상환되지 않은 부분, 네. 즉 글로벌 시장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계속 되게 되면 외국인들의 환매수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해서 기관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수 상승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매도 포지션 걸어놨던 외국인들 선물 환매수 그리고 낙폭과대주를 기관이 계속 지금처럼 사준다면 시장은 내일도 오를 것이다. 박준남 전문가님만의 이유가 또 다른 것이 있나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승이라면 이제 그 유럽 그 정상들이 만나서 그분들이 만났던 이유는 뭔가 합의를 도출해내고 그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차적으로 나왔습니다. 구제금융이.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악재가 나온다면 그분들의 모임이나 세계를 보는 또 미국 쪽에서 보는 입장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단기간으로서 정상회담이 얼마 끝나지 않은데 또 다른 큰 악재가 나온다. 그러면 시장에 뭐 증발하는 돈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클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단기적으로는 하여튼가 주변 인근 국가들이 아직까지는 좀 문제인데 지금 지수를 보고 세계 유럽 쪽을 보면 아직까지 인근 국가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수면 밑에 있다고 하지만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좀 시간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간에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수 관련주는 좀 적극적으로 사기는 위험합니까? 예, 지수 관련주 저도 좀 편입을 했어요. 예. 사실 한 이번 주 앞전 주 목요일부터 보니까 좀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네. 예, 많이들 오르는 것도 있고. 근데 부분적으로 보니까 IT 쪽하고 자동차 쪽에서 이제 순환매로 하업 쪽에서 세계 업종이 상대적으로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걸 봤는데요. 물론 외국 쪽에서도 당연히 그 지수 관련주니까 외인도 당연히 들어오고 기관도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변곡점이니까 제가 중장기적으로는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예. 근데 단기적으로는 비중을 여러분들 많이 넣고 싶더라도 만약에 상방을 향한다 하더라도 비중을 조금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반이나 그 3분의 1 정도만 넣으시고 확실하게 모습을 좀 어느 정도 보였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좀 더 추가하면 아무래도 위기는 피할 수 있고 네네. 아니면 기회는 더 잡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마지막에 확실한 전략을 주시네요. 사고 싶더라도 조금만 생각보단 덜 주식을 사자. 그것이 안전할 수 있다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 업앤다운 분석은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1인자를 찾아라 코너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1인자를 찾아라 지금부터 시작해 볼 텐데 두 분의 전문가가 오늘 처음으로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꾸려 주실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기에 앞서서 나는 이런 스타일로 보통은 매매하고 지금 시장에 이런 전략이 맞는다고 생각하나 미리 좀 계획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이제 낙폭과대 종목 중심으로 해서 이제 포트를 꾸렸고요. 그리고 오늘 가지고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 기존 회원분들을 그렇게 꾸렸고 네. 최근에 이제 주식은 거의 100% 가까이 채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전체적으로 상승이 좀 더 이어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이제 제가 이 포트를 구성할 때는 대형주 한 2개 그리고 중소형주 한 2개 정도에서 4종목 정도로 해서 포트를 꾸려갈 거고요. 그리고 대형주 중심에서는 이제 비중을 한 20%에서 30%씩 이렇게 편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은 뭐 한 10%, 15%에서 20% 정도 이렇게 나눠서 이제 편입을 할 생각입니다. 예. 자, 주식은 많이 살 거지만 대형주와 중형주 이렇게 좀 크기는 섞을 예정이다라고 네. 하셨고, 낙폭과대 종목도 이제 기존 회원분들에게는 이미 사라고 지금 맺힌 상태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수익률이 높아야 될 텐데 일단 기대를 해보겠고요. 박준환 전문가님은 어떤 스타일의 포트를 꾸리실 생각이세요? 예. 4월 달부터 출연을 했었는데 4, 5월, 6월 달은 매집주로 지수 때문에 매집주를 했었고요. 네. 매집주하고 철저하게 저평가되고 또 경기 방어적인 좀 성격을 띈 거. 근데 앞으로도 이제 7월 달이니까 7월 달에 지금 지수를 봐서 저희도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그쪽은 지수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으로 한 비중을 한 포트에서 한 3분의 1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스몰캡에서 또 지수에 대해서 영향은 받겠지만 또 그 외에 폭발적인 성장세나 재료나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그 좋은 호재들이 있는 부분으로 또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네, 지수 관련주와 스몰캡의 역시 믹스. 그럼 주식 비중은 어느 정도? 아까 이제 비중을 너무 많이 담진 또 말자 예, 변곡점에서. 비중은 한 50%에서 60% 정도. 아, 예, 예. 그렇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포트의 그 계획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스타일이 조금은 나오는 듯한데 여러분도 감이 똑같이 잡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두 분의 각오, 앞으로의 계획, 포트에 관해서 들어봤는데 전문가분들이 월요일부터 화요일 또 어제까지 오늘 이제 수요일을 맡고 있는데요. 지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AS 및 본인의 자랑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본인의 장기에 대한 자랑을 풍부하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텐데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 숨기고 갈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성대 전문가의 지난 종목들부터 잠깐 보여드립니다. 자, 4월 5일에 자화전자라는 종목을 이선재 전문가가 9,700원에 매수하자라고 했었고요. 거의 한 약간 빠졌었던 9,500원 대비 지금 13,500원이니까요. 40%에 육박하는 수익이 나오고 있고 더욱 놀라운 것은 6월 달 들어서 이 자화전자가 거의 상승폭을 껑충껑충 키우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자화전자이고요. 대원광업도 역시 같은 날 동일하게 추천을 하셨었는데 약 한 달 만에 목표가 5,200원에 사서 7,000원 부근인 6,500원까지 갔었습니다. 현재 수익률이 25%가량 됩니다. 그리고 5월 말쯤에 추천해 주셨던 카프로가 매수가가 16,000원가량이었었는데요. 한 달도 안 돼서 정확하게 목표가 18,000원 찍어주면서 수익률 15%라고 지금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성대 전문가님은 추세의 시작점만을 공략하는 전문가이시죠. 자, 계속해서 박준남 전문가의 포트로 넘어가 볼까요? 자, 많이 비춰졌었고 장우 씨도 많이 언급했었고 장우 씨의 승리에도 크게 도움이 됐었던 4월 11일 추천됐던 동화약품입니다. 매수가 4,600원이었었는데요. 여러분 차트 한번 열어보실 수 있는 분들 보십시오. 돌아보면 최저점, 가장 낮은 가격에 아주 잘 편입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수익이 20%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5월 초에 얘기하셨던 미래 나노텍은 6,200원에 매수하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사고 나서 한번 아주 타이트했던 손절가인 6,000에 살짝 걸렸었지만 현재 6월 달 막 지나면서 역시 이성대 전문가 자화전자처럼 급등하면서 수익이 10% 넘게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6월 중순 가장 최근에 추천이 된 락앤락의 경우인데요. 최근에 35,000원 찍고 약간 밀리나 단기적으로 그랬는데 오늘 다시 3.4% 올라주면서 현재까지 수익이 5% 이상 나고 있습니다. 자, 이성대 전문가님부터 이제 본인이 직접 한 종목 한 종목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화전자 거의 뭐 40%. 네. 대단하네요. 근데 추천하고 나서 이제 한참 있다가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추천하고 나서 그 가격 밑으로 밀리지는 않았었는데 그렇죠. 예. 옆으로 이제 9,700원대에서 11,000원대까지 박스권 행보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6월 달 들어서 이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때가 이제 4월 초 요때 요 날이었었고요. 이날 장대음봉 나오는 날, 요 날 네. 이제 추천을 했었고 그 이후로 이제 박스권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지금 올라가는 거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원강업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갖고 네. 계신 분들 이미 뭐 12,000원은 넘었고 13,500원인데 예. 요거 언제까지?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대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적 시즌이 들어왔고 동사가 이제 실적이 아주 좋아지는 부분이 이제 차트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최근 고점 라인 때 13,000원을 돌파를 해서 지금 13,500원대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13,000원 깨지기 전까지는 좀 보유를 하는 그런 전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대원강업 보죠. 만만치 않은데요. 네, 대원강업은 이익 실현을 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을 때 일단 이익 실현을 했었고 재차 다시 이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이제 추천드릴 때 날짜가 이제 4월 5일이었으니까 이날이었습니다. 진짜 어떤 추세의 시작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시작점에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어느 정도 이제 확산되는 과정이 나오고 나서 이제 저희 회원분들은 어느 정도 다 이익 실현을 했었습니다. 목대기에서. 그리고 네. 최근 이제 옆으로 행보하는 과정이 있어서 이 종목은 조정받게 되면 5,200원에서 이제 5,300원 사이 정도 다시 오게 되면 살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한 번 수익을 지금 한 25% 가까이 냈고 네. 다시금 처음에 샀던 매수가가 왔기 때문에 재매수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카프로 좀 기억이 네. 나요. 김수용 씨한테 언급해 주셨었던. 네, 예. 맞습니다. 카프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이제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그때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날입니다. 이제 요날 이제 최근 계속 거의 29,000원대부터 15,000원대까지 반토막이 났던 날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권은 맞는데 그 목표가를 제가 짧게 잡았던 거는 전반적인 지수 부분이 그때 당시 안 좋았었기 때문에 좀 올라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자고 해서 18,000원대를 잡았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회원분들도 이제 같이 매매를 했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밀릴 때 한번 살 기회를 줬는데 사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종목을 다 편입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예 16,000원대 다시 사고 싶었는데 다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근데 네. 이 종목은 중기적으로는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2만 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원강업은 다시 한번 사서 수익을 또 볼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카프로는 2만 원까지 보유하신 분들 끌고 가도 좋겠다는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자화전자는 뭐 13,000원 정도만 역시 안 깨지면 보유 의견으로 AS를 받아봤습니다. 자, 만만치 않죠? 박준남 전문가님, 네. 동화약품을 어쩜 이렇게 귀신 같은 자리에서 매수를 얘기를 해주셨는지 이제 당시 장우 씨한테.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잘 예. 찾아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예. 제가 됐던 건 물론 손절한 종목도 있었고 못 간 종목도 있고 뭐 올라간 종목도 있었지만 제가 좀 나름대로 추려봤습니다. 뭐 다 추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4월, 6월 달에 종목을 많이 추천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하세요. TV를 보시고 꼭 종목을 샀을 때는 일단 AS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 회원들도 만약에 그게 AS가 안 됐다면 계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TV를 보시면 꼭 AS를 생각을 하시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여러분들이 꼭 AS를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책을 마련해 두시고 TV에서 추천했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홀딩한 적이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동아약품을 많이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 이래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동아약품 추천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지수가 상당히 안 좋으니까 지수가 상당히 안 좋으니까 지수 대비해서 최저평가대로 해서 의약주 그걸로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러분들 물론 동화약품 하면 제가 한 3개월 동안 떠들었으니까 여러분들 말 안 해도 어떤 뭐 재료가 있고 뭐 저평가는 뭐 누구나 다 알고요. 그리고 임상 3상이 서서히 진행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꾸준한 실적이 있고요. 뭐 크게 흔들리는 경기가 좋다고 해서 많이 실적이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우리 실적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꾸준한 성장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수급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상당히 외국인이나 프로그램이나 화면을 보시면 안정적인 이게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무슨 또 이렇게 제가 표현상으로 방송하긴 그렇지만 상당히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네. 그리고 목표가가 동화약품 같은 경우 예. 9,000원이었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네. 항상 TV를 보셔도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하세요. 시간이 적으니까 제가 짧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식은 공포에서 이렇게 사세요. 공포에서만 사시면 여러분들 어떤 형식으로든지 손실날 확률도 있겠지만 1% 정도도 있겠지만 상당히 좋은
여러분들이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항상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동아약품은 기존의 업체는 다 알고 임상, 상상 그게 관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유료 회원분들 다 들고 있는데 가지고 나왔던 이유는 워낙 좋고 흔들림 없이 천천히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사도 되는죠. 지금 종목도 여러분들이 분할로 매수한다면 크게 나쁠 건 없습니다. 네, 어차피 4천 얼마에서 지금 5,200원까지 왔는데 네. 그걸 보고 제가 추천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평가의 부분에 대해서 BPR이나 BPS에 대해서는 전혀 크게 차이는 수치적으로 차이는 없고요. 네. 자, 계속해서 미래 나노텍 이어서 빨리 좀 봤으면 예, 알겠습니다. 좋겠는데요. 자, 6월 달에 많이 올라요, 미래 나노텍이요. 예, 미래 나노텍이 있었죠. 또 미래 나노텍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미래 나노텍 하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아요. 예, 그러지만 자회사도 있고 뭐 지분법 효과도 있는데 일단 미래 나노텍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IT 관련 주식이고 제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클럽 쪽에 나와 있으니까 기본적 분석은 그쪽에 와서 보시고 일단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도 현재 여러분들 보시면 기본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항상 뭐든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이렇게 공포에서 이렇게 무조건 살 수는 없어요. 예,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힘든 게 사실은 기본적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주식은 중요한 게 매매는 타이밍이지만 주식을 투자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본적 분석입니다. 기본적 분석을 외면하고 그 주식의 향방을 가름짓는다는 것은 눈을 감고 길을 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바닥에서도 진입을 할 때 제 클럽에 오셔서 미래 나노텍을 다시 한번 보시고 이 부분을 다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분할로 해서 앞으로 성장세나 여러분 기타 부분이 말씀드린 분할로 해서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락앤락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락앤락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예, 중국 소비 시장에서 또 뭐 브랜드 및 유통망 확립에 대해서 가맹점 뭐 1,000개 정도 가맹점을 2015년까지 또 오픈 예정이고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해서 상당한 사업을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뭐 상당히 우량한 재무구조는 여러분들이 다 잘들 아시고 전 세계 사람들이 락앤락 기술 상당히 우리나라가 지금 모든 그 IT나 산업에 대해서 치킨 게임의 강자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이따 제가 발표할 종목도 그런 종목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락앤락은 세계적으로 기술력으로 경쟁력이 있고 전 세계가 아직 시장에 대해서 락앤락 제품에 대해서 아직도 점유율의 파이가 많이 남아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성장성을 감안해서 아직도 분할 추천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어디까지 보시냐면 지금 가격대에서 분할로 하시고 한 4만 원까지는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할로 하셔서. 네, 좋습니다. 자, 뭐 이렇게 20%또 많게는 거의 40% 육박하는 수익률을 내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날짜까지와 함께 종목명을 보여드렸는데요. 아쉽게도 이 기록을 갖고 가지 못해요. 새롭게 포트를 짭니다. 이성대 전문가님 자신 있으십니까? 기존에는 이제 하나의 포트를 이제 여러 전문가가 나눠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목이 남아있기도 하고 저도 이제 추천하고 이제 손절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요번에 이제 관리가 직접적으로 잘안 되죠. 관리를 하니까 기존에 저희 회원분들하고 같이 관리했던 것처럼 이제 잘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죠. 기존에 어떻게 보면 룰상 김수영 씨와 장훈 씨를 돕다 보니까 사공이 좀 본의 아니게 많은 인상이 있었는데 박선임 전문가님은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 배틀이냐 수익이냐 그렇죠.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그 두 부분에 초점을 저는 맞추기 배틀보다는 일단 저희 회원들도 같이 공유를 하고 방송에 나가시는 분들도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상. 그러니까 저는 배틀보다는 그 시청자분들과 저희 회원들의 그쪽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해가면서 배틀을 또 두 번째로 생각하면서 저는 그렇게 앞으로도 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새롭게 바뀐 방식이 더 마음에 드신다, 자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더 오히려 제가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그렇죠. 있으니까 저 뭐 그렇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네, 박준현 전문만의 그 어떤 포트의 색깔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두 분 적지 않은 아주 높은 수익률을 냈었던 과거 경험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본격적으로 오늘 또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보면서 1인자를 찾아라. 오늘 경기 들어가 보겠습니다.